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또 잠시 뒤죠. 9시에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조 출입하는 정성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보통 이제 소환될 때는 이제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검찰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했을 때 네. 9시 반에 포토라인에 서는 것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갑자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그 대법원 앞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네. 불쑥 예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대법원 정문 앞으로 보입니다. 아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이지 않고요. 취재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입장문 관련해서 아직 나온 내용은 없죠. 네, 어떤 입장을 밝힐지 뭐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지난해 6월이죠. 놀이터 기자회견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 그다음에 뭐 사법부 신뢰 추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의 어떤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잠시 뒤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로비에서 하겠다는 얘기 있었는데 대법원도 난색을 표명을 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단체들이 많이 피켓팅을 하고 있어서 충돌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은 상황적으로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대법원 이제 정문 앞인데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이고요.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한 뒤에 질문을 두세 개 정도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네. 질문도 일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화면 보시면 차량이 들어오는 지금 것 도착을 같은데요. 했네요. 네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 도착을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같이 타고 있고요. 네, 지금 대법원 정문 안쪽에는 법원 노조 분들이 그렇군요. 지금 이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서 피켓팅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정리가 잘 돼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피켓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잠시 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도착을 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 발표 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서초동에서는 집회 신고가 네. 한 7, 8개 정도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양승태에게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는 대법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 것을 짚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제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10분입니다. 진심으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있겠습니다. 무엇을 노리고 기자회견을 이 일로 인해서 기업당장 기자회견을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검찰청 또 여러 사람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이 모든 것이 사기한 바닥을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덕의 소치로 인한 우리 것이고 법무부서원들이 따라서 국민들이 그 모든 책임은 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동경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죗값을 짚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대더라도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사이기는 수사 조사 과정에서 부트라인에 서십시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사과 묻지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저희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긴급조치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밝혀주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를 두고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스스로 몸을 던진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여성분들에게 대부분의 당신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날개 받으십시오. 법원을 한번 재판대로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기서 기자회견 하시는 게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 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자회견 그만두고 경찰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잘못을 어떤 편견이나 인정하고 선입감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 의견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낱낱이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을 계속해서 해체한다면 이제 조사방을 가는 시간이 급해서 네? 조사가 쓸수 지금 없습니다.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구덕이만 끝으로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범의 노조가 되어서 정규조 선생님들은 좋은 결과가 그걸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리는 불과 한 300m, 400m 정도거든요. 그렇죠. 길 건너편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한 2, 3분 내에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들어보셨습니다. 정성호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내외에 입장 발표했었는데 이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또 기억나는 대로 조사관이 밝히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일이고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법관들의 어떤 과오가 있다는 게 밝혀져도 이건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조사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실은 네.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 이런 입장을 알겠습니다. 밝혔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의 입장을 발표한 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차량 모습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검 이제 서문으로 보이죠? 서문으로 통과를 해서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 이제 포토라인에서 또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어제도 포토라인에서는 입장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또 지금 막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혔기 때문에 포토라인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 이동 모습 네. 보이는데요. 저기서 이제 왼쪽 편으로 꺾어서 이제 올라가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 발표한 후에 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재 기자,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도착을 했는데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힌 뒤 지금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도착했는데요. 예, 지금 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이 다시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 준비된 곳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렸고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이거에 대해서 사법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준비된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이야기 법조팀 홍서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지금 중앙지검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들어갔는데 네. 조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오늘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15층입니다. 얼마 전 고용한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고요. 이 양 전 대법관은 책상을 하나 두고 이 검사 2명과 마주 앉아서 문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 검사가 계속했는데 오늘 조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네, 오늘 조사 총괄은 특수 일부 신봉식 장 검사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마주 앉아서 질문을 할 부장 검사들은 이 부부장 검사들이고요. 이들은 그 사법 연수 양 전 대법원장의 연수원 기수가 2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30기 정도 후배인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연수원 기수가 상당히 후배인 검사들에게 이제 조사를 받는데 그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누군가요? 네, 양 전 대법원장의 방패가 될 변호인은 최정숙 변호사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돈이 속해 있는 이 로펌 소속이고요. 윤석열 지검장과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 전 대법원장이 30년 넘게 재판을 해온 만큼 법률 전문가인 만큼 오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조사가 얼마나 걸릴지도 쟁점인데 지난해 11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을 때는 밤 11시 5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법관보다 혐의가 많기 때문에 더 조사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검찰은 자정 전에는 이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서를 읽어보고 수정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녁 무렵부터는 이 문답이 끝나고 조서 열람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양 전 대법원장이 조금 전 이제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상당히 조금 길게, 예상보다 길게 밝혔는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치던 데 대해서 신문입니다. 진심으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노리고 기자회견을 이 일로 인해서 기업강자 기자회견을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검찰청 또 여러 사람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이 모든 것이 상비한 바닥을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독의 소치로 인한 우리 것이고 법무구성들이 따라서 국민들이 그 모든 책임은 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밀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동경하고 있음을 보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죗값을 짚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대더라도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거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자회견 수사 조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십시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사과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저희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긴급조치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네, 양전 대법원장이 조금 전 그 대법원 앞에서 네. 그리고 중앙지검의 포토라인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지난해 6월 그 놀이터 자택 놀이터 앞에서 입장을 밝힌 이후에 7개월 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죠, 네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양전 대법원장의 말을 조금만 더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면요. 그 양전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상처받고 또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받는데 참담하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적으로 이제 재판 개입이라든지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놀이터 경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분명히 질문에 밝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재판 개입이라든지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약간 오해라든지 자신들이 충분히 설명하면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놀이터 회견의 연장선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양전 대법원장이 상당히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사실상 방금 조금 전 자신의 입장에서 밝힌 건데 그럼 오늘 조사 첫 번째 조사인데 한 차례로 끝날 수가 있을까요? 검찰은 이미 2차례 이상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낙 조사해야 할 혐의가 방대한 데다가 또 현재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거든요. 또 심야 조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은 앞으로는 비공개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양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이 양전 대법원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계속 이번 수사를 다루면서 강조했던 것이 이 사법농단 사건은 개인 법관들의 일탈이 아니다. 네. 이 사법부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의사결정권자인 양전 대법원장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양전 대법원장의 최종 구속됐던 임종원 전 차장은 기소되면서 공소장에 양전 대법원장이 검찰이 공범자라고 적시했는데 그러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 개입 혐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장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부분은 이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대한 소송 개입입니다. 검찰은 양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이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서 해당 사건의 재판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 측 변호사를 양전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서 소송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그 증거가 담긴 문건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재판 개입에 대한 혐의도 있는데 혹시 다른 재판에도 개입한 혐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의원직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인데요. 양전 대법원장이 그 해당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 지침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내고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급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나왔고요. 핵심적으로 검찰은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 수첩에서 그런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최근 검찰 조사에는 이른바 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검찰이 최근에 확보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해당 문건의 제목이 불이야기법관 인사조치라는 제목인데요. 그 사법부 수뇌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 멀리 정보를 보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줬다는 문건이고요. 검찰은 해당 문건에 양전 대법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문건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양전 대법원장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했는데 오늘 중앙지검 앞에는 평소보다는 좀 보안이 강화된 상태였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취재진도 이 중앙지검 정문에서 발급하는 비표를 받고 사전에 허가된 취재진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오늘 하루 종일 전면 통제가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고 다만 검찰 관계자와 또 소환자 일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검찰 청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집회가 신고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양전 대법원장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로 올라갔을 텐데 조사는 정확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누가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15층에 마련된 조사실이 있는데 원래 직원 휴게실로 쓰던 것을 최근에 개조한 곳입니다. 최근에 고용한 박병대 주 전직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같은 조사실이고요. 큰 이제 책상이 있어서 두 명의 검사와 마주 앉아 조사를 받는데 한 명의 검사는 질문을 던지고 다른 한 명의 검사는 이 조서를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양전 대법원장 옆자리에는 이제 변호인이 앉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른 공간에 탁자와 소파도 있기 때문에 잠시 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이어왔는데 3차장 산하, 즉 특수부가 있는 3차장 산하에서 수사를 이루어졌는데 오늘 특수부 정확히 어떤 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특수 일부가 이 수사를 주로 전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수 일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조사를 총괄하게 되고요. 하지만 다만 이 양전 대법원장과 마주 앉아서 이 질문을 할, 신문을 할 검사들은 조사 실무를 지금까지 담당했던 부부장 검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조사실 왼쪽에는 이제 수사관도 한 2명 정도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조사 상황을 돕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 화면에 보이시는 저 양전 대법원장 좌측에 있는 분이 변호인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어떤 분을 선임하신 건가요? 네, 최정숙 변호사입니다. 그 윤석열 지검장과 동기 기수인 거고요. 그리고 또 양전 대법원장의 사돈이 이제 있는 그 로펌 소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지난해 11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을 때는 밤 11시 5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양전 대법원장의 조사는 어느 정도 걸릴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그때도 취재진들은 자정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자정을 넘기지 않고 11시 50분쯤에 귀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녁 무렵부터 이미 신문은 중단이 되고 조서 열람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진행되다가 저녁 무렵부터는 조서 열람이 시작돼서 자정 전에는 귀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아무래도 그 심야 조사에 대한 비판을 좀 의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워낙 조사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한 차례 조사를 끝낼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첫 번째 소환 조사였기 때문에 이제 공개 조사를 했는데 다음에 2차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포토라인 앞에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검찰은 1회 첫 번째 조사에서만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그 출석 일정을 공개하고 두 번째 조사부터는 비공개로 조사한다는 방식입니다. 또 검찰은 지금까지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서 많은 법관들을 소환했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은 첫 번째 소환 때만 공개를 했고요. 두 번째 조사부터는 비공개로 줄곧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조사 한 차례로는 끝내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양전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이기에 이게 한 차례 조사로 끝내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까 전에는 이제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른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대법원에서 이제
위상 경쟁을 벌였던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매우 중하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서 그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논의 내용들, 형의 내용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입수해서 대법원에 보고했다는 혐의가 매우 중하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법원에서 공보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일선 법원에서 공보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다시 대법원이 걷어들여서 그 돈을 그 법원장들, 즉 고위 법관들에게 일종의 용돈식으로 사용하게끔 나눠줬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 전 대법원장이 또 사건에 개입했던 사건 번호를 미리 배당받았다는 혐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특정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배치하기 위해서 사건 번호를 미리 따서 배당 조작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이 부분도 검찰이 매우 중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양 전 대법원장의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전해드렸는데 스튜디오 연결해서 다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성호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9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원래 9시 30분 출석 예정인데 상당히 빨리 들어갔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한 시간 9시 무렵에 대법원 네. 정문 앞에 등장을 했고요. 여기서 한 3, 4분 정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본인의 입장을 간단히 발표하고 질문 한 3개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한 말은 지난해 6월에 한 기자회견 내용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기자회견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법관들의 과오가 있다는 게 밝혀져도 내 책임이다. 이거는 책임을 지겠다. 네, 본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난해 6월에 했던 기자회견하고는 약간 좀 다른 맥락으로 좀 결이 얘기할 수 다르네요. 있을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6월에 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취재진의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한 말인데 자신은 조사 대상도 될 수 없고 내가 검찰에 나가야 할 이유도 없다. 이런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그 기자회견 태도를 두고도 좀 뒷말이 무성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몸을 낮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목해봐야 할 발언이 오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실은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그다음에 오해는 풀겠다. 그다음에 공정한 시각에서 소명되길 바라고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 기존에도 본인에게 지워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겠다. 이런 건 혹시 본인에게 좀 불리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네네. 피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좀 인상적인데 앞부분에는 송구하다 책임지겠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 뒤쪽에 방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사실 불리한 쪽이 있으면 혐의를 인정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아직도 그 기자들의 질문에 부당 재판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입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본인 입장은 변한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재판 개입이나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40여 개가 그렇죠. 넘거든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네.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 혐의와 무관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전직 그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해서 이제 청사를 이제 통제를 하고 포토라인까지 만들었는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9시 30분 출석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9시 26분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일단 그 검찰 청사 내부로 들어가면요. 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아마도 그 사법농단 그 수사를 지휘해온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네. 티타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간단한 티타임을 마친 후에 네. 15층 조사실로 가서 네. 그 부부장 검사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혐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또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임종원 그 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제 구속되면서 이제 공소장을 보면 40여 개의 혐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중앙지검에서 뭐 취재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가 소환이 있을 예정이죠. 오늘 밤샘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초 뭐 검찰이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심야 조사, 밤샘 조사에 대한 어떤 뭐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 제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검찰도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혐의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복잡하죠. 때문에 네, 아마 그 질문지만 해도 아마 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거든요. 검찰도 그래서 최소 2차례 이상은 부르겠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공개 소환을 한 건데요. 이후에는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 뭐 단 한 번 더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몇 번 더 소환 조사한 이후에 뭔가 그 기존의 어떤 물증과 진술들이 많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 해명이든 어떤 그 내용을 좀 따져 물은 뒤에 결국에는 그 이제 구속영장 청구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이 많고요. 네. 아마 그 수사 기한은 지금 일단 지난해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었다가 그렇죠. 그 박병대 고용한 전 법원 행정처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 또 한동안 또 약간 동력을 잃었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그 새해 들어서 이제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을 다시 최근 뭐 소환하기도 했었고 그렇군요. 탄탄히 밑바닥을 다진 뒤에 양 전 대법원장을 이제 부른 거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뭐 한 서너 차례 정도 부른 이후에 한 2월 초 정도 2월 초. 이게 이제 검찰의 목표인데요. 네. 그 시기는 뭐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만 짧게 여쭤볼게요. 박병대 고용환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찰은 답변하지는 입장을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뭐 지난 12월에 영장 기각됐을 때와 지금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일단 뭐 양 전 대법관과 무관하게 네. 이 두 전 대법관에 대해서 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아마 검찰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